네,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입니다. 4월 11일 오늘의 마감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이렇게 단락별로 끊어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의 경우 오늘 0.27% 하락 마감을 하였고, 코스닥의 경우는 또 하락폭이 크네요. 1.38% 하락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제 뭐 수급적인 부분을 좀 보자면 코스피는 외국인이 1357억 원을 매도, 기관이 아주 극소량 좀 매수하는 모습,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코스닥이 매도의 폭이 굉장히 컸어요. 코스피와 비교해서 외국인이 1014억, 기관이 1480억을 매도하면서 이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약세를 보여줬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모두 좀 방향성을 잃었다, 기존적으로 좀 저점을 올리던 랠리라던가 이 하나의 방향성을 잃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여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그 이슈들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생각이 나시는 이슈들이 꽤나 많을 텐데,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뭐 첫 번째 사태가 우크라이나 사태죠. 우크라이나 지금 장기화되는 내용, 이제 뭐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 이슈, 이게 다시금 떠오르고 있는 이슈입니다. 중국이 이제 코로나가 갑자기 또 퍼지면서 뭐 선전시, 상하이 이런 도시들을 봉쇄를 시키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경제 침체나 이제 항만에 대한 우려, 수출 수입에 대한 우려, 굉장히 다양한 우려감이 조금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연준의 긴축 기조 강화, 긴축 기조 강화. 이제 3월 FOMC 의사록을 공개를 하면서 좀 다시금 시장의 금리 인상이나 이 긴축에 대한 내용, 뭐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한 내용에 대한 우려감을 다시금 표하고 있어요.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 주식시장 증시는 경기의 선행선이라고들 불려요. 경기의 선행선. 근데 이제 경기 침체가 우려되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먼저 망가지고 있는 모습이다, 좀 먼저 빠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런 뭐 이슈들은 인플레이션이랑도 우리가 연관을 지어볼 수가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긴축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금리 인상이 악재냐 호재냐 뭐 다양하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인플레이션을 좀 잡는 게, 금리 인상 죄송합니다. 금리 인상이, 금리 인상이나 뭐 긴축에 대한 내용이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잡겠냐, 혹은 시장의 심리를 악화시키고 경기 침체를 우려하겠냐에 대한 내용으로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는 건 맞아요. 잡겠죠. 그러면 잡힐 수 있겠죠. 근데 이 강도에 따라서 경제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거진 없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히려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반대인 경우에는 시장의 심리를 악화시키고 경기 침체로 진입할 가능성 절대 무시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좀 기술적인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위에 게 코스피, 아래 게 코스닥인데, 자, 코스닥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릴 때 이 자리 좀 말씀을 드렸어요. 단기적인 박스권의 단기적인 이 해당 박스에 대해서 박스를 돌파해 주고 나서 언제든지 여기까지 눌릴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자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일단은 이 자리가 120선까지 겹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지지를 좀 볼 수 있는 자리를 그냥 914포인트, 910포인트 그 사이 정도를 지지 구간이라고 잡아보고, 이 구간대에서 지지를 해주는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코스피의 경우는 이제 해당 자리에 대해서 좀 박스의 자리, 이 자리 고점에 대해서 눌림이 다시 나오고 있어요. 눌림이 나오고 이제 120선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완전 지지를 해주는 모습까지는 아니지만 양봉으로 좀 바꿔주면서 지켜주려는 모습 정도는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이렇게 좀 본다고 하면은
항상 121선을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121선 저항에 대한 내용을 좀 코스피는 보여줬었어요. 근데 돌파를 하고 121선을 지켜주고 다시금 반등이 나오는 모습도 보였었지만 다시금 떨고다 보니까 올렸다가도 뚫지 못하고 쭉 빠지는 내용. 그래서 지금 121선을 다시금 돌파해 줄 수는 있고 지지해 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부터 이 121선과 같이 코스피의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꽤 있지 않겠나.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좀 뭐 시장이 안 좋게 밀린다고 하면은 다시금 2600포인트 근처까지도 밀릴 확률까지 우리가 좀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겠나. 일단 단기적인 움직임과 이 움직임 방향성에 대해서 앞으로 움직임 이런 식으로 좀 투자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들 좀 참고하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실적 시즌이잖아요.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가 되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악재 속에서 시장의 심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실적이겠죠. 실적이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나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장과 관계없이 좀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도 있겠는데 그런 종목들을 조금 유념이 아니라 조금 째려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주 미국과 중국의 이 물가 지표를 좀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제 오늘 중국 같은 경우 물가 지수가 좀 나왔는데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높게 나온 거에 대해서 증시가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한국 증시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또 빠진 경향도 있고 이런 미국의 물가 지표까지 같이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원자재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이제 아무래도 유럽연합에서 EU에서 러시아에 대한 5번째 제재안이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뭐 석탄 수입 금지, 무기 수출 금지 등이 좀 포함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종목이라고 하면은 LX 인터내셔널 이런 게 강세를 보였고 뭐 GS 글로벌, 넥스트 BT 이런 종목들이 오늘 꽤나 강세를 보였고요. 이제 뭐 식량 가격 지수도 지금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죠. 뭐 조비, 아이고 조비, 경농 이런 종목들도 강세를 많이 보였는데 좀 꾸준히 지켜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금융 업종이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의 강세를 좀 이어갔습니다. 관련주로는 대표적으로 KB금융, 뭐 삼성생명 이런 종목들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뭐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에디슨 EV라는 종목인데요. 이제 관리 종목 지정 공시가 지금 떴네요. 오늘 떴네요. 방금 전에. 그리고 상장 폐지 관련해 가지고 상장 폐지 사유가 결국 발생이 되었고 거래 정지 기간 또한 꽤나 좀 연장이 되었다. 이제 원래 오늘까지 감사 보고서 이의 제기나 그런 내용들을 조금 했어야 되는데 나와 있을 거예요. 보면은 기존적으로 존속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의견 거절을 공시한 바가 있는데 감사인은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는 사실을 거래소에 송고 및 공시하였으며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관련주로 꼽히는 UNI가 오늘 많이 떨어졌는데 시간의 하한가를 기록한 모습입니다. 추가적으로 그럼 이번 주는 어떤 종목들을 좀 봐야 될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일단은 시장에 사실 지금 주도주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시장의 상승을 이끌어갈 만한 테마라는 게 없다는 뜻이죠.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이 테마가 순환이 도는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식량값이나 원자재 값이 계속해서 다시금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러시아 관련해 가지고 수혜를 봤던 종목들 있잖아요. 뭐 지금 다시금 회자되고 있는 식량 관련주라든가 그런 종목들 좀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이 하락하면서 항상 조금 이슈가 되는 게 우선주나 스펙주 그리고 또 뭐 방산주 이런 종목들이란 말이죠. 빅텍 이런 종목들도 좀 최근 들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4월 15일 이제 태양절 관련해 가지고 북한의 일정들에 대해서 추가 도발의 가능성이나 핵실험에 대한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4월달 한번 우리가 방산주가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좀 이슈와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시장에 갈 게 없으면 항상 이 스펙주나 우선주가 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도 참고해서 그리고 러시아 관련주들 제재 관련주도 참고해가지고 투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증시가 많이 빠지고 불안할 때에는 공격적인 투자는 절대적으로 금물이겠죠.
보유 중인 종목들 리스크 관리 잘 해나가시면서 내일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